네, 자, 어법 문제입니다. 자, 어법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시작. 동사 개수, 그렇죠? 동사 개수 문제와 그 다음에 상대 개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수능 문법, 내시 문법을 전달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All human cultures mark the passing of time by differences they observe in the world around them. 자, 1번 선택지 보면 대명사 밑줄 긋습니다. 여러분 대명사에다가 자, 대명사죠? 대명사에다 밑줄을 긋게 되면 단수냐 복수냐를 묻는 거야. 단복수 묻는 거야. 단수에 나오면 복수 아닐까? 복수 밑줄 그으면 단수 아닐까 봐야 되거든요. 지금 복수 밑줄 긋으니까 혹시 일시 아닐까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명사 뜨면 정체를 밝히라고 그랬죠? 그럼 대명이 누굴 밝히는지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인간의 문화는 표시한다는 거죠. 네, 다시 모든 인간의 문화들은 시간의 경과를 표시합니다. 뭘 통해서? 차이를 통해서. 어떤 차이죠? 그들이 관찰하는 차이를 통해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all human culture들이죠. 모든 문화, 인간 문화권들이 관찰하는 그 차이를 통해서 시간의 경과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세상이죠? 그들 주변 세상이죠. 그들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all human cultures가 되겠죠. 복수잖아요. cultures, 복수잖아요. 복수이기 때문에 대의를 받았고 대의의 목적격인 됨을 받았죠. 1번 이상 없죠? Our choice of which differences to mark depend firstly on what we can observe and secondly on what is important in our lives. 자, 우리의 선택입니다. 뭐에 대한 선택입니까? 어떤 차이를 표시할까? 어떤 차이들을 표시할까라고 하는 우리의 선택은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에 달려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이 동사에 밑줄 긋죠. 제가 선생님, 자 동사에다 밑줄 긋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동사에다 밑줄 긋는 경우가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태원이 나온다면 나옵니다. 알았죠? 네. 최고 강사 나온다면 대한민국 최고 강사 나온다면 나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동사에 밑줄 그으면 제일 먼저 시작! 동사 개수 문제를 묻는 거. 두 번째, 수의 일치를 묻는 거. 세 번째, 능동이냐 수동이냐 묻고 그 다음에 시제 일치냐 묻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겠지? 대단한들? 오케이. 그러면 자, 동사 개수 보세요. 동사 개수는 어떻게 나타내죠? 접속사 수에다가 플러스 1입니다.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 전체가 어떻게 돼요? 주어가 되고 동사 왔고 그 다음에 이 what 뒤에 또 동사 왔고 what 뒤에 동사 왔으니까 동사 개수 괜찮아요. 그 다음에 수의 일치. 수의 일치는 누굴 잡아야 돼요? 주어 찾기입니다.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주어 누굴까요? 주어 찾아보세요. 전치사는 절대로 주어 될 수 없기 때문에 가로 묶어버려. 그럼 주어 누구야? choice잖아. 3인칭 단수지. 그럼 어떻게 돼요? depends가 돼야지. 그죠? 바로 수의 일치를 출제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어떤 차이점을 표시해야 될까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달려 있습니다. 두 가지에 달려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How we mark the differences, the shapes of our calendars and our rituals depends on the connections we make between those two things. 자, 여기 주어가 누구야? how 이하가 주어입니다. 그렇죠? 의문사가 주어죠. 의문사가 문장 앞에 오면 간접 의문문 되겠고 의문사도 3인칭 단수거든. 그래서 s가 붙은 거예요. 됐죠? 여기 주어 동사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차이점들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그 차이점,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캘린더, 달력이죠? 달력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의 형태라든지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가는 바로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연결이죠? 우리가 하는 연결, 누구 사이에서?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하는 그 두 가지 사이가 누구야? 캘린더와 의식이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하는 그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In the agricultural society of pre-modern Europe. 자, 이게 전근대 유럽이죠. 전근대 유럽의 농업 사회에서 다시 전근대 유럽의 농업 사회에서는 이 말이야. 그럼 전근대 유럽 사회를 설명하는 관계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관계 부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오죠?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 왔죠? Higher latitudes가 이게 뭐죠? 높은 위도입니다. 더 높은 위도가 바로 make 동사 왔죠? The seasons easily observable. 그러니까 위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절이 좀 쉽게 관찰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계절들이 쉽게 관찰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근대의 유럽 사회의 농경 사회에서는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는 전근대 유럽의 농경 사회에서는 뭐냐면 위도가 높은 쪽이야. 위도 높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절들이 쉽게 관찰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지금 형용사에다가 밑줄 긋죠. 여러분들 형용사에다가 밑줄 긋게 되면 상대 개념은 부사가 아닐까 보는 거거든. 그런데 왼쪽에 make 동사 있죠. 그런데 make 동사 특징은 어떻게 돼요? make 목적어 형용사, make 목적어 형용사지 make 목적어 부사 들어봤어? No, 땡땡땡. make 목적어 형용사 맞죠? 네, 괜찮아요. 자, 이런 농경 사회에서 it was natural, 자연스러웠다. 뭘? To monitor the solar cycle. 자, 이게 뭐죠? 태양의 주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농경 사회에서는 뭐야? 태양의 주기를 monitor, 이 감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그죠? 네, 태양의 주기를 검토하고 감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이것이 가주어, 이것이 진주어였다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Conversely, 반대로 했죠. 반대로 이번에는 among the largely nomadic peoples of Arabia. 이 아라비아의 좀 더 대략, 그렇죠? largely 하면 뭐야? 대체로 이 nomadic 하게 되면 유목이야, 유목 민족들 알죠? 유목 생활,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이 유목 민족들이죠. 아라비아의 유목 민족들 사이에서는 뜻이죠. 자, people 뒤에 s가 붙게 되면 민족이 돼, 민족. 알겠죠? s가 붙었으니까 민족들 되겠습니다. 유목 민족들입니다. 대체로 아라비아의 유목 민족들 사이에서는 for whom seasonal changes were less significant. 계절적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 덜 뚜렷하다는 거죠. significant가 중대한 뜻인데 less니까 덜 중대했다는 거니까 계절적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아라비아의 그쵸 유목 민족들 경우에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전치사 플러스,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다, 그렇죠?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뒤에 무슨 이걸 뭐야? 관계 부사랑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무슨 문장 와요? 오케이,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완전한 문장이 와요. 대단함들, 그러면 이 for whom을 실질적으로 where라고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W-H-E-R-E, 그렇죠? where를 써도 괜찮아요. 관계 부사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whom의 선행사가 누구야? 민족들이죠. 이 민족들 경우에 계절적 변화가 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아까 여기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어땠지? 전근대 유럽의 농경 사회에서 어떠냐면 위도가 높다 보니까 계절이 쉽게 눈에 띄게, 그죠? 계절 변화가 확실히 보였다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계절 변화가 어떻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 눈에 띄지 않았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반면에가 맞죠. 그래서 여기 conversely도 잘 챙겨 두셔야 된다는 거야. 알았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문장을 끄집어내놓고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 문제 내거나 순서 문제 내더라도 풀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the lunar calendar 하면요, 음력이죠. 우리 음력, 양력 들어보셨죠? 음력, 양력. 그래서 음력이 was more sensible choice. 좀 더 현명한, 그렇죠? 식별 있는, 분별력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아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는 solar cycle, 그죠? 예, 태양 주기죠. 태양 주기니까 양력이 되겠지, 그죠? 양력을 감시하는 것이, 그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되나요? 네, 이렇게가 당연히 conversely가 나오는 거죠. 네, 4번 괜찮죠? 다음 문제.
That did not make it inevitable that Islam would use a lunar calendar and Roman Christianity would use a solar one, but political and religious decisions were made from options limited by geography and lifestyle, filtered through tradition. tradition이 잘 안 보이죠? tradition. 여러분들 그 커닝 페이퍼 나오죠?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뜻은 뭘까요, 여러분들? 지시대명사죠. 지시대명사로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죠. 앞에 나온 요 내용이야. 그렇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inevitable. 불가피하게 만들다. make 목적어 형용사. it을 불가피하게 만들진 않았다는 겁니다. it이 누굽니까? 이것이 가짜 목적어입니다. 그 진짜 목적어 어디 있어? 여기 나와 대절이 바로 진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데디아. 이 데디아를 불가피하게 만든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데디아를 불가피하게 만든 건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럼 데디아가 뭔데? 자, 이슬람 민족이 어떻게 해요? 자, lunar calendar 해서 이제 음력이죠. 음력이죠. 음력달을 그렇죠. 음력달을 달력을 사용하게 된 거. 그리고 로마 기독교가 이게 양력달이죠. 양력 달력을 사용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정치적, 종교적인 결정은 이루어졌습니다. 뭐로부터? 선택을 통해서. 어떤 선택이죠? 제한된 선택입니다. 선택이 제한되어지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되겠지, 그치? 자, 누구에 의해서? 지리와 삶의 방식에 의해서 제한된 그 선택에 의해서 정치적, 종교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또 지리와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또 filtered through tradition, 전통을 통해서 걸러진. 필터하면요, 거르다 뜻이야.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다라는 얘기인데 이 라이프스타일과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을 통해서 걸러내지는 거잖아. 그래서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과거 분사에 대한 상대 개념은 현재 분사가 아닐까 봐야 되는데 라이프스타일이 걸러진 거죠. 그래서 PP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어디요? 네, 정답은 2번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수의 일치 문제였습니다. 자, 다 이해되셨죠? 저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네. 짠! 네, 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반대어, 그렇죠? 밑줄에 반대어를 넣어서 주어진 단어가 맞는지 반대어가 맞는지를 여러분들 문맥을 통해 결정하는 건데 푸는 방법은 자, 밑줄 있으면 다음 문장을 읽고 요 말과 그 다음에 이 말이 같은지, 그죠? 같은지, 내용이 같은지, 의미 갖고 표현다든지 그걸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가볼게요. Although, 비록 empathy, 이 공감이죠. empathy 하게 되면 공감이다. 그죠? 공감. 자, 이 although는 뭐야? 비록 뭐뭐이지만. 시작.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야.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넓게 칭송되지만, 칭송된다는 말은 뭐야?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서? 학자들이나 자, 그 다음에 공공인물들, 다시 말해서 public figures, 유명한 사람들이죠. 네, 대중인물들. 그러니까 학자들이나 유명인들에 의해서 널리 칭송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공감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Not everyone.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뜻이죠. 네. 자, critics of empathy. 그러면 이 공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critics는 비평가들이야. 공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 that은 타동사 뒤에 that이 왔을 때는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 그걸 명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공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save us. 우리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뭐로부터? 개인과 개인 사이, 그리고 그룹과 그룹 사이의 갈등, 그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근데 사실상이라고 하는 이런 문장 연결은 언제 쓰느냐? 이것은 직전 정보. 바로 앞에 읽었던 이 문장이죠. 이게 직전 정보야. 이 직전 정보를 뭐한다? 인정해요. 인정한다 뭐야? 찬성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한층 더 강조할 때 쓰는 것이 in fact야. 그러면 요 말을 어떻게 인정하면서 한층 더 강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공감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보다 더 센 말이 뭐야? 볼까? 사실상 데이가 누구죠? 요 공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갈등들을 더 악화시킨다. 오마이갓. 더 악화시킨다. 그죠?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 더 악화시킨다. 어때요? 강조 맞죠? 그래서 1번 이상하지 않아요. 다음 문장. These critics, 이러한 비평가들은 maintain, 주장합니다. maintain이라는 것이 유지하다도 또 있지만은 주장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타동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이 대신 명접, 명사절, 접속사라고 한 수천 번 얘기했습니다. 자, 이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can be exhausting. 사람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 공감이 지침을 주는 거기 때문에 ing죠. 여기 ed 쓰시면 곤난증이 되겠어요. 그렇죠? 공감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ad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뭘? 번아웃 상태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고통의 무감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sensitivity가 감각인데 그쵸?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무감각. 고통의 무감각과 그 다음에 번아웃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마찬가지죠. 이 비평가들이죠. 공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또 대시 왔으니까 바로 명접이 되겠죠.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We tend to, 우리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뭘? emphasize라는 것은 뭐죠? emphasize, 강조하다. 자, 어떻게? emphasize with. 네, 이거요. 자, 우리는 강렬하게 우리의 인그룹을 emphasize, 공감한다는 거죠. 그죠? 공감한다. 자, emphasize with, 공감하다. 그죠? 우리 인그룹, 여러분 인그룹이 있고 아웃그룹이 있죠. 여러분들, 인그룹이 뭐야? 인그룹은 나와 친한 그룹이 인그룹이죠. 나랑 소통을 잘하고 나랑 친한 그룹. 이러잖아. 쟤들 하면 돼. 쟤들은 아웃그룹이 되는 것이고. 야, 우리가 잘해야지 인그룹. 쟤들한테 우리가 이겨야지. 우리는 인그룹. 쟤들은 아웃그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요. 우리 인그룹을 강력하게 공감을 하는 경향이 있고 아웃그룹에게는 공감하는 것을 뭐야? 거부한다는 거죠. 저항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아웃그룹의 고통을 즐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우리 집단이 아닌 다른 팀은 좀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되지 않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지. 그치? 네. 어디였어요? 경쟁적인 상황 또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아웃그룹의 고통을 심지어 즐기기도 한다는 거죠. 맞죠? 이거 괜찮지,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 Thus,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뭐야? 결과적이죠? 결과입니다. 결과. 앞에는 원인 됐고 결과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장 연결입니다. 그러므로 the prescription은 무슨 말이야? 처방이죠, 처방? 네. 처방입니다. For more empathy. 더 많은 공감을 위한 처방. 더 공감을 위한 처방은 is often, 종종 효과적이다. 어디에서? 갈등의, 그쵸? 갈등 경우에는요. 갈등 상황에서는 더 많은 공감을 위한 처방은 공감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이런 처방은 어때? 갈등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나왔었잖아. 경쟁적 상황, 그 다음 위협적인 상황. 이게 다른 말로 뭐야? 갈등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치? 이런 상황에서는 뭐야? 자기 그룹, 인그룹은 굉장히 자기들끼리 강렬하게 공감을 하면서 아웃그룹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을 저항한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아웃그룹의 불행을 즐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경쟁 상황에서, 그죠? 갈등 상황에서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치? 공감을 위한 처방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앞에다가 inefficient, 그죠? in을 넣어줘야 됩니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갈등을 더 강화시킨다. 아, 그렇군요. 공감이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 우리 대, 이 VS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대 그들의 상태, 심리 상태죠. 네, 정신 상태. 멘탈리티가 정신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 대 그들이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 대 그들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로 우리를 몰아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예. 결국 even when we try to empathize with others who are dissimilar from us or in unfamiliar context, sometimes we are unable to accurately empathize with their experiences, causing misunderstandings and frustration. 자, 심지어 이럴 때조차도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even when입니다. 자, 여러분들 even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마찬가지야. 직전 정보를 뭐한다? 강조할 때 쓰는 것이 even 구조예요. 그러면 같은 맥락이 흘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남들을 공감하려고 시도할 때조차도 어떤 남들이야? 우리랑 닮지 않았고, 우리가 닮지 않았으니까 인그룹이야, 아웃그룹이야? 아웃그룹이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인그룹이야, 아웃그룹이야? 아웃그룹이지. 이런 사람들과 공감하려고 시도할 때조차도 가끔은 우리는 뭐야? 정확하게 공감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들의 경험을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공감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해가 생기고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게 어떻게 되면 여기 주어, 동사, 그다음에 콤마, ing가 돼서 분사 구문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주체이기 때문에 ing가 맞습니다. 좋아요. 다음. Critics of empathy. 그래서 이 공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타동사 뒤에 대셨으니까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뭘? 우리는 반드시 단념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뭘? 공감을 포기하고 그리고 다른 도구, 공감 이외에 다른 도구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뭘 위해서? 사회적 공감 또는 조화, 사회적인 조화죠. harmony. 사회적인 조화를 위해서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이성적인 어떤 그 동정 그리고 감정, 뭐 같은 두려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수치와 같은, 그렇죠?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다음에 이성적인 그런 동정심 이와 같은 다른 도구를 이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in pursuit of, pursuit라는 것은 뭔가를 추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in pursuit of은 수고로서 뭐뭐를 위해 뭐뭐를 추구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은 쉽게 몇 번요? 3번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See you next time. 네, bye. 네, 자, 빈칸 추론입니다. 그래서 빈칸 자체가 뭐야? 상위 개념. 자, 빈칸 아래쪽이 하위 개념. 읽고 paraphrasing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paradoxically입니다. 자, 모순 쪽으로, 그죠? 모순 쪽으로. 모순 쪽이라는 거죠. paradoxically. 자, it's a blank that makes us feel most alive. 자, it's 나오고 그 다음에 대시 나왔으니까 요 강조금입니다. 강조금은. 네, 요걸 강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빈칸이다.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자, 첫 번째, 실패. 실패를 통해서 나는 살아있다고 느끼나? 넘버 2, 불확실성 때문에 자, 나는 살아있다고 느낀다. 그 다음에 반복, 그 다음에 의존, 그리고 연약성. 연약성이죠? 네, vulnerability, 연약함. 네, 자, 가볼게요. Think of events. 자, 이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주고 있죠. 그죠? 네, 예시입니다. 예시예요. 자, 어떤 사건을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Shake you out of your everyday routine입니다. 여러분들을 흔드는 사건들, 뭐로부터 흔들어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루틴으로부터 당신을 흔든다는 말은 뭐예요? 루틴이란 말은 뭐야? 여러분들? 판에 박힌 일이잖아. 그러니까 판에 박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판에 박힌 생활을 뒤흔들어 버리는 사건들을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즉 어쩌면 attending a family wedding, 결혼식, 가족 결혼식, 그리고 making a big presentation, 아주 거대한 발표를 하게 돼요. 남들 앞에 발표하는 거. 매일 남들 앞에 발표하는 거 아니잖아. 가족 결혼식이 매일 있는 거 아니잖아. 그지? 자, going somewhere you've never been before. 옛날에 가보지 않았던 곳을 가보는 겁니다. 이거 루틴 아니잖아. 그지? 자, 요걸 패러프레이징 하게 되면 뭐야? 아, 루틴이 아닌 거잖아. 루틴이 아닌 게 뭐야? 불확실한 거지. 바로 찾았는데, 선생님은? 자, it's on those occasions. 마찬가지죠? 요 강조구문입니다. 강조구문. 요걸 강조하고 싶죠? 그러한 행사들 경우입니다. 그러한 행사가 어디야? Family wedding, presentation, 그 다음에 going somewhere you've never been, right? 이런 행사입니다.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더 완전히 몰입됨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몰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낯선 상황 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몰입을 한다는 거야. The same hold true. 똑같은 상황이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라는 얘기죠. 이런 문장은 끄집어내놓고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hold true. 이거는 어디에도 마찬가지다. 어디에도 적용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 마찬가지입니까? 만약에 그 경험이 위험스럽다. 예를 들어서 뭐 산악 등반이라든지 패러세일링 같은, 그렇죠? 이런 걸 하게 되면 좀 경험이 좀 위험스러울 때도 마찬가지 짜릿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감각들이 더 날카로워지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목을 한다는 거죠. Thanks to the release of feel-good chemical in the brain called dopamine. 자, thanks to가 뭐야? 뭐뭐 덕분에 뜻이니까 release가 뭐야? 방출되는 거죠. 누구의 방출이야, 여러분들? 자, 좋은 기분을 느끼는 화학물질의 방출을 덕분에 자, 뇌에서 뭐라 불리는?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좀 더 큰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뭐로부터? 우연한 만남. 이때 chance는 우연한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누구랑? 다른 사람들과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더 큰 즐거움을 얻게 되죠. 계획된 만남보다는 이 말이겠죠? 좋습니다. Good news, financial reward, 좋은 소식이라든지 재정적인 보상, 그리고 선물 이런 것들도 더욱더 즐겁죠? 예, 그러한 것들이 surprises. surprise가 무슨 말이야? 예상된 게 아니잖아요, 그지? 불확실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surprise인 경우에 말이죠. 그래서 it's why 다음에 결과죠. 이렇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TV 쇼나 영화들도 이런 영화들입니다. 어떤 영화들이죠? 예상치 못한 이 플롯 하게 되면 어떤 구성이죠. 줄거리며 줄거리. 줄거리가 어떻게 해요? 반전, 트위스트한 반전이야. 반전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놀라운 엔딩. 우리가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우리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엔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떻게 재밌죠? 네, enjoyable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뭡니까? uncertainty가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다음 문제 뵙겠습니다. 네, 짠. 네, 자, 빈칸입니다. 빈칸에 또 첫 번째 문장이 있네요. 자, 상위 개념, 나머지 하위 개념입니다. A great strength of the market mechanism입니다. 자, 이게 시장 메커니즘이죠. 시장 구조입니다. 시장 구조의 어떻게 해요? 네, 큰 장점은 다음과 같다는 얘기죠. 자, 비동사 뒤에 오는 that을 우리는 명사절 접속사랍니다. 자, 비동사 뒤에 오는 걸 보호라고 그러죠. 보충하는, 그쵸? 보충어. 그러니까, 보호자료 오게 되면 이게 뭐야?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명사절 접속사예요. 명접 뒤에는 뭐야?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겠죠. 자, 연결해보면, 자, 시장 메커니즘의 큰 장점은 뭐냐면 다음과 같다. 뭔데? 유인책이 있다는 거야.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죠. 유인하는, 그쵸? 유인책이 있다는 거죠. 어떤 유인책이죠? 개인들이 뭐뭐 할
유인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뭘?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할, 그쵸? 유인책이 있다. 자, 또 개인들이 뭡니까?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고난을 견딜 유인책이 있다. 그리고 자, 가격 안정화죠. 상품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유인책이 있다. 네 번째, 자, 협상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경쟁을 피할 유인책이 있다. 다섯 번째,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낼 유인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굉장히 내용이 추상적인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입니다. 이 this는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앞에 직전 정보죠. 앞에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stand in contrast to입니다. 이거 수거입니다. 수거이기 때문에 뭐와 대조적이다. 시작. 뭐뭐와 대조적이다. 뭐뭐와 대조적이다 뜻이죠. 대조적이라는 게 뭐야? 반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거랑 대조적인 것이다. 뭐와? 많은 전략적 상황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요거의 반대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협상과는 대조적이다. 그럼 여러분들 정치 협상할 때 어떻게 해요? And which, 그 속에서는 어디야? 이 which의 선사 누구죠? 정치 협상이죠.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슨 문장 오죠?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죠? 그래서 주어, 동사, 비동사 뒤에 형용사 왔어요. 보호 왔으니까 완전한 문장 맞죠? 그리고 또 있이 뭐죠? 가주어. 투이하가 진주어죠. 맞죠? 그 다음에 투이하에서 투동사가 또 뭐야? 동사가 또 사역동사야? 사역동사. 이게 사역동사니까 뒤에 어떻게 돼요? 목적어 다음에 어떻게? 동사 원형 맞죠? 이게 목적어. 이것이 동사 원형입니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입니다. 이 자리에 뭐 ing 안 되죠? to 안 되죠? 동사 원형은 가능합니다. 그럼 연결해 볼게요. 자, 이 정치 협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현명하다. 뭐 하지 않는 게 현명해요? 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선호, 내가 뭘 선호하고 있고 또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죠? 나의 선호도가 뭔지. 여러분들 정치 협상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수를 까발리는 게 좋아요? 숨기는 게 좋아요? 숨겨야지. 내 수가 다 읽혀버리면 지는 거잖아요. 협상에서. 그러니까 이 정치 협상에서 같은 거, 정치 협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네, 상대방이 자신의 선호도,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는구나. 그치? 그거 알게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자신의 선호와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상대방에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이 정치 상황과는 반대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치적인 협상에서는 뭡니까? 내 수를 숨기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장 메커니즘의 장점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걸 반대니까 어떻게 돼요? 드러내는 것이, 그죠?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뭐뭐 하는 유인책이 있다는 거, 드러낸다는 개념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드러낸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죠? 여러분, 그들의 지식을 행동을 통해서 드러낸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큰 힌트다. 바로 이렇게 저는요, 바로 잡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벽한, 어떻게? 경쟁 시장이죠. 완벽한 경쟁 시장에는 시장이 주어 되겠죠? 네, 완전 100% 경쟁 시장은 이게 관계대명사죠. 이 동사입니다. Clears on the spot. On the spot이라는 것은 즉석에서 뜻이에요. 즉석에서 clear. 여태 clear은요. 자, 상품이 다 팔리다. 시장에서 막 팔려나가는 걸 clear라고 그래요. 깨끗하게 청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즉석에서 상품이 다 팔리는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그러한 전략을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 전략을 쓸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수고입니다. Leave room for. 뭐를 위한 여지를 남기다 뜻인데 노가 있으니까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전략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전략을 말하죠. 그죠? 이런 정치적인 전략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If prices are not sticky, as many models assume,
Individuals adapt their behavior instantaneously whenever their preferences or circumstances change. 자, 만약에 가격이 on a sticky. stick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격이 변동이 없는 거야. 정찰제.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야. 스티커가 얼마 딱 붙어 있는 걸 스티키라고 그러죠? 네, 정찰제. 그러니까 정찰제가 아니라면 가격이 정찰제가 아니라면 뜻이겠죠? 그 변동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격이 정찰제가 아니라면 자, 많은 모형들이 가정하는 것처럼 그치? 가격이 정찰제가 아니라면 개인들은 뭡니까? 그들의 행동을 즉각 조정합니다. 즉각 조정해요. 가격이 자,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 정찰제가 아니고 막 변동해. 올라갔다 막 내려갔다 막.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은 바로 그들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조정한다는 거죠.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돼? 너무 올라가면은 안 살 것이고. 그죠? 싸면 살 것이고. 그러니까 개인들은 뭡니까? 행동을 즉각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야. 행동을 자기의 알고 있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몇 번이야, 여러분들? 그렇죠? 5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지식을 드러낸다는 얘기죠. 된다는 들 계속합니다. 뭐 할 때마다 whenever 그들의 선호와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선호와 상황이 바뀔 때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딸기 요즘은 안 좋아해. 옛날에 좋아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격까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안 사죠. 그치? 상황이 또 변해. 내가 좀 요즘 수입이 좀 적어. 월급이 적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사 먹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대단함들 오케이. They stop. 그래서 그들은요. 물건을 사는 걸 멈춘다는 거죠. 어떤 물건이죠? That 관계대명사죠. Do not satisfy their needs.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품을 사는 걸 멈춘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어떻게 돼요? 저거 내 욕구에 충족되지 못하는데 근데 가격은 비싸네? 안 사. 이렇게 자기 행동을 보여준다는 거야. 알았죠? 자, stop 다음에 ing가 나오게 되면 뭐 하는 걸 멈추다 뜻인데 to buy를 쓰게 되면 의미가 어떻게 돼요? 사기 위해 멈추다 뜻이기 때문에 이 상황과는 안 맞죠. 그리고 또 물건을 판매하는 걸 멈춘다. 이때 대인은 누가? 상인 될 것이고 소비자 되는 거지. 여기 소비자, 상인 입장이야. 또 그들은요. 물건을 파는 걸 멈출 것이다. 그러니까 물건 파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물건? That do not provide them. 그들에게 provide A with B가 되겠죠? 네,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냐? 최적의 이익이죠. 개인 이익이다. 최적의 이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품을 판매를 중단한다는 거죠.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switching to the production of other items. 다른 상품의 생산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어, 동사, 콤마 ing로서 분사 구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 좋습니다. 자, if they have motivational problems. 또 그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어떤 동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면 동기적 문제, 내 동기, 나의 동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동기 문제야? 예를 들어서 falling into denial. denial이 무슨 말이야? 부인하는 거야. 부인이 뭐야? 부인, 거절. 부인이라는 것은 아니야, 나 인정 못해. 그게 부인이잖아, 부인. 그러니까 부인을 하게 되는 거. 뭐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죠? There's no demand for their products. 그들 제품에 대한 수요. 그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되면 시장들은 드러냅니다. 누구에게? 그들이 누구죠? 그 부인하는 사람에게. 뭘 드러내요? 가끔 그것도 잔혹한 방식으로 reveal that이야를 드러낸다는 거죠. 대시 뭐야? 이 reveal의 목적어입니다. 그렇죠? 네. 뭘 드러내죠? 그들한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때 better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 네. 자,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겠다. 사실 여러분들 요거 대신에요. 원래 had better야. had better가 뭐야? 뭐 하는 편이 더 낫다. had better 뒤에 동사 원형이야. 근데 해와체에서는 had를 많이 뺍니다. 빼기 때문에 이렇게 해와체식으로 썼거든요. 네, 뭐 하는 편이 낫다. 뭐 하는 편이 더 낫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케이. 그래서
자, 이런 거죠. 상인이 되게 말이죠. 그 애착을 갖고 어떤 제품을 재배했어요. 그죠? 유기농으로 재배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왜 이렇게 안 팔리지? 안 팔리니까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이러는 거야. 야, 시장에 살 사람 없어요. 네? 왜냐하면 유기농이지만 너무 좀 농약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되게 보기 안 좋아. 막 벌레한테 끼어서 말이야. 이렇게 하겠죠? 뭐 이렇게 막 좀 깔끔하게 보이지 않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속상한 거지. 인정을 못 하고. 내 걸 왜 안 사지? 이 좋은 걸? 근데 이제 시장이 얘한테 말하는 거지. 이 사람한테 이 그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은 그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인하지만 시장은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드러낸다는 거죠. 좀 가혹한 방식으로. 당신 그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됐죠?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넣어볼까요? 네. 자, 5번은 바로 요 얘기죠.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의 큰 장점은 자, 어떤 유인책이 있다는 거죠. 어떤 유인책이죠? 개인들이 뒤에 투동사, 개인들이 뭐요? 그들의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낼 뭘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낼 유인책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정치적인 협상은 숨기는데, 그렇죠? 네, 이 시장 경제에서는 뭡니까? 그걸 드러낸다는 겁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see you next time. 네, bye. 네, 자, 빈칸 문제입니다. 네, 빈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짠짠짠짠짠. 오케이, 마지막 문장에 있네, 그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Let's go. The dictionary definitions are constantly revised to keep up with our changing uses and knowledge. 자, 이 사전의 정의입니다. 이 사전의 정의는 끊임없이 바뀐다, 수정된다라는 얘기죠. revise라는 것은 개정하다, 수정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수동태니까 끊임없이 수정되다 뜻이겠죠. 수정된다, 수동태니까 수정되고 있어요. 이제 뭐 하기 위해서? keep up with라는 것은 뭐뭐를 따라잡다라는 얘기야. 뭐뭐를 따라잡다. 뭘 따라잡기 위한 거야? 우리의 변화하는 사용과 지식에 따라잡기 위해서 자, 이 사전적 정의는 끊임없이 개정되고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 Roman Times, 로마 시대에 갑자기 여러분들 단어가 나오니까 뭐야? 예시죠, 예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에 에딕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딕트 하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떤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중독자, 뭐 마약 중독자, 뭐 알코올 중독자, 그렇죠. 뭐 그런 우리 일 중독자, 그 중독자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 시대에서는 이 에딕트라는 단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작. Who were unable to pay their debts. 그들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 채무자, 그렇죠? 그러니까 빚을 나만 돈 빌려서 빚 못 갚는 사람을 에딕트라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gave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노예로 넘기는 거야. 누구에게? 그들의 채권자. 크레디터 하면 그렇죠? 채권자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지. 돈 빌려준 사람한테 나 당신한테 노예로 갈게라고 자신의 몸을 노예로 던진 그런 사람이 에딕트였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themselves가 맞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몸을 노예로 던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랑 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죄기 대명사 쓴 겁니다. 이 자리에 them을 쓰게 되면 곤난쟁이다,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the word eventually. 근데 그 단어가 어떻게 돼요? 이 addict라는 단어가 어때요? 결국에는 came to be associated with drug dependency. be associated with 하면 뭐와 관련되다, 그렇죠? 뭐뭐와 관련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는 결국 뭡니까? 이 drug, 마약 의존이죠. 마약 의존과 관련되게 되었습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one becomes a slave to one's addiction. 그래서 그 누군가가 뭡니까? 이 자신의 중독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됐나요? 오케이. 자, the word husband. 이 husband 하면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이 남편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걸 나타냈다. refer to는요. 의미하다라는 얘기죠. 의미했다. 원래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being a homeowner. 집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게 husband였어요. 그래서 it had nothing to do with being married. being married는 결혼하다 뜻이죠.
그것은 결혼하다라는 말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have nothing to do with 하면요. 자, 뭐뭐와 관계가 전혀 없다. 자, 뭐뭐와 관계가 전혀 없다. 그래서 have nothing to do with입니다. 하지만 because owning your own property made it more likely you'd find a mate. The word eventually came to mean a male who has been wed. 하지만 자, 여러분 자신의 property 하면은 재산.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집이 되겠지, 그치? 예. 재산도, 집도 재산이니까 당신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때요? More likely, 더 가능성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가능성? You'd find a mate. 당신이 mate, 당신이 짝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단어 누구야? husband라는 단어는 결국 뭡니까? 의미하게 되었다. 뭘? 남자를 의미하게 되었다. 어떤 남자? Who has been wed. 그렇죠? wed가 뭐야? 원래 결혼을 시키다 뜻이야. 기본형이 수동태가 되어서 결혼하게 되어지다. 그래서 결혼한 남자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혼할 때 be wed 이렇게 수동태 쓴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네. On November 5th, 1605, 1605년도에 자 11월 5일입니다. 특정 날짜 앞에는 오늘 씁니다. 다시 시작. 특정 날 앞에는 오늘 쓰게 됩니다. 이때 Guy Fawkes라는 사람이 영국의 의회를 폭파시키려고 했습니다. He was captured. 그는 바로 잡혀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Was captured, was put to death입니다.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Guy Fawkes야. Fawkes, 오케이? 자, 로열리스트들이 그의 FG를 태웠습니다. FG가 뭐죠? 예, 그의 인형, 그죠? 사람들이 그의 인형을, 그쵸? 사람을 닮게 만든 인형이야. 그러니까 로열리스트들이 그의 인형을 태웠습니다. 자, 그 인형이 뭐야? 그들이 가이라고, 그쵸? 별명을 붙였던 그의 인형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얘기죠? 네. 자, 닉네임 the guy입니다. 닉네임 XY입니다. X를 Y라고 별명을 붙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X가 어디 갔어요? 앞으로 나간 거죠? 목적어가 앞으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겠다. 그죠? 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몇 세기 지난 다음에 the word, 그 단어가 뭐죠? guy. 이 guy라는 단어, 아까 이 사람 이름이 뭐였어요? 아까? 예, Guy Fawkes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 의회를 폭파시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로열리스트들이 그의 인형을 불태워버린 거야. 그 인형의 닉네임을 Guy라고 붙인 거야. 몇 세기 후에 그 단어, Guy라는 단어가 자신의 부정적 의미, 이 conno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함축적 의미를 말해요. 내포된 의미를 함축된 의미라고 그러죠. 함축적 의미. 자, 그 guy라는 단어의 부정적 함축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A musical named Guys and Dolls ran on Broadway. 자, Guys and Dolls이라고 하는 그쵸 뮤지컬이 어떻게요? 자, 브로드웨이에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 슬랭이 뭐죠? 속어죠, 속어? 그쵸? 속어입니다. 미국 속어에서 bad이라는 말은 good을 의미하고 cool이라는 말은 great를 의미하고 그러잖아요. Oh, it's cool. You are cool guy. 맞잖아요? 네, cool은 또 great를 의미하고 wicked는 뭐야? excellent. 원래 wicked 사악한 뜻인데 자, excellent라는 의미로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의미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if you could transport yourself 100 years into the future. 만약에 당신 자신을 앞으로 미래에 100년 후로 그렇죠? 여러분을 이렇게 transport 이동을 시킨다면 100년 미래가 되겠지. 여러분 자신이 아주 혼란스럽다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뭐에 의해서? 여러분의 great grandchildren이니까 증손자죠. 증손녀의 말에 의해 당혹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100년 후면 어떻게 돼요?
정말 단어 의미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혼동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왜? 언어 자체가 어떻게 하니까 계속 바뀌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 그지? 언어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바뀌는 반영. 뭘? 인간의 창조물을 여러분들 100년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많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발명품도 나올 것이고 그 발명품에 따른 변화된, 그렇죠? 발명품의 반영.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시대의 반영 아니야, 그죠? 그 시대가 많이 발전하면 그 발전된 그 상황에 맞게끔 변화하는 반영이 바로 언어니까 인간의 발명품에 계속 변하는 이 반영이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see you next time. 네, bye. 네, 자, 빈칸 출발입니다. 자, 빈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빈칸이 짠짠짠. 오케이. 마지막에서 바로 다음 문장에 있는 얘기죠. 자, 중후반부에 있는데 이 마지막 문장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칸. 자, paraphrasing 들어가겠습니다. Let's go. 자, the term anchoring. 이 anchoring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도입되었습니다. 누가 도입한 겁니까? 로널드 버스라는 사람이 이 단어를 도입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observe 하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하다, 말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말하다, 이렇게 진술하다. 네. 자, 이 anchoring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이 도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뭐라고요? 텍스트.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종종 사용된다는 거죠. 누구 옆에요? 이미지 옆에. 그렇죠? 이미지 옆에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에다가 어떻게 거기다가 글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왜? 뭐 하기 위해서? To confine meaning.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림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게 뭐지? 술 광고가 있어요. 술 광고가 있는데 술 광고, 술병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술병만 들고 있으면 뭐 술을 많이 마시라는 얘기야? 마시지 말라는 얘기야? 뭐 술값이 싸다는 얘기야? 뭐 새로운 술이 나왔다는 얘기야?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텍스트를 거기다가 쓴다는 거죠. 알겠죠?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한정할 의미가 무한대로 상상할 수 있으니까 의미를 제한하다. 의미를 제한하다. 그렇죠? 네, 의미를 제한하기 위해서 자, 이미지 옆에다가 텍스트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의 초점은 뭐냐면 사진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가보겠습니다. Of all the possible literal or implied interpretations an image could elicit, text would point the viewer towards a desired specific direction. 자, 여러분들 of 다음에 있죠? of 다음에 이렇게 복수명사가 오잖아? 다시 of 뒤에 복수명사, 다시 of 뒤에 복수명사가 오게 되면 이 of를 해석, 뭐뭐 중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가능한 literal 하게 되면 글자 그대로의 뜻이야. 그죠? 글자 그대로의 뜻이고 implied는 함축적인 또는 암시적인 뜻이야. 함축적인 또는 암시적인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모든 가능한 글자 그대로의 해석 또는 함축적, 암시적인 의미, 해석들 중에서 어떤 해석들이냐면 하나의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여기 주어가 있고 동사 있죠? 자, 여기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글자 그대로의 해석 또는 암시적인 해석들 중에서 텍스트, 이 텍스트는 뭐야? would point, 지적할 것이다.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방향으로 해석하라고 이렇게 지목할 것이라는 얘기죠. 네,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 바람직하다는 말은 뭐야?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에 맞게 그러니까 올바르고 구체적인 방향을 향해서 그 보는 사람이 그쵸? 이쪽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지적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담배
담배가 있어요. 담배. 그렇죠? 담배 가격, 담배값. 여러분들, 전 담배를 안 피우는데요. 자, 이 담배 가게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폐암 선물. 폐암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요. 폐암을 드리겠습니다. 폐암. 그 폐암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담배값 문구에다가 폐암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만약 담배 그림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림만 있으면 사람들이 뭐 암시적인 해석을 막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뭘 광고하는 거야 모르잖아. 근데 폐암 선물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쵸? 이 담배 가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 딱 보는 사람을 하여금, 담배를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방향으로 의미를 해석해라 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한정시켜 주는 거지. 상상하지 말고 이 담배 피우면 폐암에 걸릴 줄 알아. 이 말을 딱 주기 위해서 텍스트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텍스트는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방향 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가능한 글자 그대로의 암시적인 해석들 중에서 그지?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그쵸? 지목을 해줄 것이다. 누가? 텍스트가.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네. In advertising and Barth argues. 이 사람이 주장하듯이 광고에서 the symbolic message does not guide identification but interpretation. 이 광고에서는요, 이 상징적인 메시지가 identification, 이건 식별이죠, 식별. 식별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not A 법비입니다. 식별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유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광고에서는 이 상징적 메시지가 뭐냐면 식별이 무슨 말이야? 이거다. 이거 냉장고네? 냉장고네라는 냉장고를 알리는 그 식별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강조한다는 거야. 해석을. 그러니까 이 냉장고 특이하네? 인공지능이네? 뭐야? 뭐 예를 들어서 재고가 없다. 계란이 다 떨어지면 그까지도 다 계란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알려주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냉장고 괜찮네? 라고 해석을 안내한다는 거죠. 상징적 메시지가 광고에서는. 그래서 이 보는 사람은 그쵸? 그 광고를 보는 사람은 자, 어떻게 그들이 현재 보고 있는 것을 인식하도록 요청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인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하도록 요청받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그 냉장고를 보고 그 냉장고고 그들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요거고 해석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광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한테 식별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냉장고다 그걸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를 왜 내가 보고 있지? 냉장고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를 이해하도록 요청한다는 것이죠. 알겠죠? 좋습니다. By combining images with text, advertising produces symbolic meaning that is accurate and specific on the one hand, richer on the other hand. 자, 여기서 hand가 생략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by ing 해석해봐요. 뭐뭐 함으로써. 시작.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combine A with B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작.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함으로써 아까 담배 광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담배만 나오면은 담배를 많이 피우란 얘기야? 아니야? 그쵸?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폐암에 걸립니다. 폐암 선물.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결합함으로써 자, 광고는 어떻게 produces symbolic image, meaning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상징적 의미냐면 정확하고 구체적인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뜻이죠. 이것이
한편으로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고 on the other hand는요. on the other hand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뜻이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뜻이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풍부한 richer, 더 풍부한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thus ing는 그 결과 뭐뭐하다. 시작. thus ing는 그 결과 뭐뭐하다 뜻이죠. 그 결과 의미의 깊이를 더해주고 대신에 eliminating 제거하다 뜻이죠. 제거한다는 거야. 제거. 뭘 제거하죠? breadth. 넓이죠. 넓이. 폭. 넓이를 말해. 뭐의 넓이야? 자, rational.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해석.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해석의 폭을 제거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광고를 보고요. 담배 광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앞에 나오는 아까 폐암 증정, 폐암 선물이라고 나와 있어. 끔찍한 멘트가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보면 우리가 그 글자가 없으면 어떻게? 글자가 없으면 우리가 해석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감정적으로 해석을 상상할 수 있지. 그 상상하는 해석의 폭이 굉장히 넓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해석이 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하는 거지. 해석이 넓어버리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 폭을 제거해야지. 그 상상의 폭을 제거해야지. 제거하고 의미의 깊이는 더해주고. 그래야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네. The headline 하면요. 헤드라인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제목 같은 것이 헤드라인이잖아요. 그죠? 네. 담배 가게 보면 그 제목이 있잖아. 그 다음에 태그라인. 이 태그라인은요,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야. 캐치프레이즈. 여러분들, 이 나이키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야? Just do it. 그죠? Just do it. Just do it 아닙니까? 그죠? 네, 삼성은 뭐야? 뭐 do what you can't. 네가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네가 할 수 없는 걸 해라. 이게 이제 삼성의 또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는 just do it. 그죠? 야, 그죠? 해봐. 이게 태그라인이야. 그러면 어떤 하나의 광고의 헤드라인과 태그라인은 지시합니다. 누구에게? 독자라 하여금 그 글을 읽는, 그 광고를 읽는 독자에게 지시합니다. direct. 길을 안내한다는 거죠. 뭘 통해서? 의도된, 그 이미지의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 다시 그 의도된, 그 이미지의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 독자를 안내한다는 거죠. 독자에게 길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결과. 자, 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똑같죠? 의미를 더해주고, 깊이를 더해주는 거죠. 의미의 깊이를 더해주고, 어떤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해석들,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제거해 준다는 거야. 요걸 패러프레이징을 해보면 어때요? 독자는 some meanings, 어떤 의미는 피하고 또 다른 의미들은 어떻게 해요? 네,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것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headline 또는 tagline, right? 이것은 remote controls, 원격 조정한다는 거죠. 뭘? 독자를 원격 조정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Towards the meaning chosen in advance. 먼저 선택된 의미. 그렇죠? 이게 뭐야? 의도된 의미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의도된 의미 쪽으로 독자를 원격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오케이, bye. 네,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으로입니다. 자, 문단의 통일성 문제입니다. 통일성 문제는 이렇습니다. 1번 앞에 있는 문장이 주제문, 즉 상위 개념 되겠고,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바로 하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위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내면 되거든요. 조심할 게 뭐냐면 이렇게 지시대명사 같은 것이 나오면 반드시 정체를 밝혀주셔야 되고요.
더 플러스 명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정체 밝혀주십니다. 가보겠습니다. According to Einstein's theory,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a large mass, 아주 큰 질량입니다. 그렇죠? 질량이야. 아주 큰 질량이 뭐와 같은 태양과 같은 거대한 질량이 bends space-time, 시공간이죠. 시공간을 휘게 한다는 거죠. 휘어지게 한다는 거지. bend, right? 그래서 다시 볼게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태양과 같은 큰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한다. 그렇죠?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휘게 한다. 이렇게. 오케이. Newton's theory makes no such prediction. 근데 뉴턴의 이론은 그러한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This bending of space-time. 자, 보세요. this 플러스 무슨 구조죠? this 플러스 명사 구조다. 그렇죠? 여러분들, this 플러스 명사 구조가 있다는 것은 이 그래프에 명사가 한번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공간의 어떻게 해요? 휘어짐은 lead to는 가져오다 뜻이죠.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 그렇죠? 자, 초래하다. 뭐뭐를 초래하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라는 뜻이겠죠? 네. 이러한 시공간의 휘어지는 것은 현상들을 가져옵니다. phenomena. 원래 A가 아니고 ON이었죠. phenomenon 하면 단수야. 현상. A로 바꾸면 현상들 뜻으로서 복수명사가 되겠습니다. Such as gravitational lensing. 이 중력의 뭡니까? 이 중력의 렌즈 효과. 중력의 렌즈 효과와 같은 현상들을 가져옵니다. 자, 중력의 렌즈 효과라고 하는 것이 뭔지 설명하고 있죠? 외워놨습니다. 왜냐면 관계 부사 되겠다. 그죠? 관계 부사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그럼 이 중력의 렌즈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저 멀리에 있는 별들의 빛은 보인다. 저 멀리 있는 별들의 빛이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Be in different locations.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언제요? When they pass by a large mass, like the sun. 이 대개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저 멀리 있는 별들이죠. 저 멀리 있는 별들이 pass by, 옆을 지나가게 되면 누굴 옆을 지나가요? 태양과 같은 큰 질량 옆으로 지나갈 때 저 멀리 있는 별들의 빛이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바로 이 gravitational lensing, 중력의 렌즈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2번. 자, 마찬가지 this 플러스 n 구조죠. 이 렌즈 효과. 그럼 이걸 앞에 렌즈 효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죠, 여기? 그죠? gravitational lensing. 잘 물고 옵니다. 꼬리 물고 잘 오죠? 좋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는 이 렌즈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왜요? 별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 낮 시간 동안에. 언제? 태양이 떠 있을 때. 태양이 뜨면 어떻게 돼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밤에 별이 보이지. 그러니까 태양이 떠 있을 낮 동안에는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는요, 이 렌즈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solar eclipse. 자,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일식이죠, 일식. 1919년도에 일식 현상이, 한 번의 일식 현상이 allow 목적어 투동사, 누구에게 뭐 하도록 허락해 줬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1919년도에 한 일식 현상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관찰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죠. 뭘 관찰해요? 태양의 중력이 어떤 짓을 하는지. 어디에? 빛에다. 빛. 어떤 빛이야? 저 멀리에 있는 별들에서 나오는 불빛에게 태양의 중력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를 한번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요. 1919년도에 이 일식 현상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그쵸? 태양의 중력이 저 멀리 존재하는 별들에서 나오는 이 빛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쵸? 어떤 동작을 하는지, 그치? 어떤 행위를 하는지,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태양의 중력이 그렇죠? 이 태양 별빛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했는데, 자, 그 태양 주변의 별들이 보였다. 어떻게 보였냐면 실제로 이동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동하군요.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희귀한다는 거지, 그지? 이동했다는 거지. From their normal positions in the night sky. 밤하늘에 있던 그들의 통상적인, 그죠? 일반적인 위치로부터 이동을 했던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휘어진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거대한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한다는 말 맞네, 그죠? 맞죠? 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 별이 태양과 같은 큰 질량을 지나가게 되면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이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 불빛이, 그죠? 태양빛이, 별빛이지, 먼 별들의 빛이 어떻게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태양 주변의 별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위치로부터 이동했던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to have pp입니다. 여기에 to move를 주면은 어떻게 돼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 x입니다. 네, 곤란쟁이. 이 두 개 차이가 뭐냐? 자, 여러분들 to 동사하고 to have pp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to 동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to 동사를 쓰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사건하고 요 사건 발생 시점하고 요 사건 발생 시점이 같은 시간대에 사건이 발생한 거야. 근데 to have pp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사건보다 이 사건이 먼저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때요? 자, 실질적으로 보인 건 과거지만 실제 이동한 것은 더 먼저지, 그지? 그래서 to have pp가 맞다는 거죠. 알겠죠? 이거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챙겨두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despite the consistent efforts to confirm the precise orbits of planets within our solar system, observational schedules were often disrupted by local weather phenomena. 여기 보시면요, 더 플러스 뭐죠? 더 플러스 명사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더 플러스 명사가 있다는 것은 이 그래프에 이 명사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앞에 뭐야? 끊임없는 노력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어떤 노력? 그 정확한 궤도입니다. 행성들의 정확한 궤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어디? 우리의 태양계에서, 시작! 우리 태양계 내에서 행성들의 정확한 궤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찰 스케줄이 종종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의 날씨 현상들에 의해서. 잘 보시면요, 이 그래프에 이런 끊임없는 노력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안 나와요? 없어요. 그래서 4번 탈락이라는 얘기죠. 5번 보세요. The shift, 그 이동, 변화. 그러면 여기 더 플러스 명사 또 왔죠. 그 이동, 그 변화란 말 나왔다는 것은 이 그래프에 뭐야? 이동이나 변화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태양 주변의 별들이 그들의 통상적인, 일반적인 위치로부터 이동을 했던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이동했다. move라는 단어를 뭐라고 패러프레이징 했습니까? shift란 말로 바꿨잖아. 그 이동은 훨씬 더 컸습니다. 자, 비교급을 강조하고 있죠. much가 still이라는 단어와 a lot, far, 그렇죠? 네, 같은 거죠. very는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뉴턴의 이론이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더 그 변화는 컸다라는 얘기죠. 그 이동은 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예측된 그 위치가 바로 정확한 그 위치였다는 거죠.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오케이. 바이. 네, 자, 순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순서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자, 제시문을 먼저 읽고
제시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 C에서 문장 연결어,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이런 것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사건 발생 순서대로 배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겠습니다. We are naturally wired to organize the word into a hierarchy. 여기 중요한 수가 나오는데요. 자, 비동사에다가 wired to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be wired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생물학적 지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뭐 하도록 태어났다. 뭐 하도록 타고났다는 뜻이죠. 자, 뭐 하도록 타고나다. be wired to 동사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도록 타고나다라는 얘기하겠죠? 예. be wired to. 꼭 암기하세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타고났다는 거야. 타고날 때부터 세상을 hierarchy. 이게 이제 뭐야? 위계의 질서죠? 위계의 질서. 그렇죠? 위계의 질서입니다. 위계의 질서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고 얘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그렇죠? 서열. 서열을 따진다는 얘기야. 서열을 따지는 것을 타고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야? 천성적으로 세상을 위계의 질서로 서열로 조직화하도록 타고났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서열로 조직화하도록 타고났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야? 선배, 후배 따지고 말이죠. 그죠? 뭐 고참, 후배 뭐 다 따지는 거야. 알겠죠? We do this. 우리는 이걸 합니다. 이걸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렇죠? 세상을 이렇게 위계 질서화 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To help make sense of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make sense of 하게 되면 이해하다 뜻이야. 이해하다. 그렇죠? 이해하다라는 수거야. 자, help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to가 오기도 하고 to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help 다음에 to 동사 오기도 하고 to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세상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신념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뭡니까? feel better. 더 기분 좋게. 그렇죠? 더 기분 좋음을 느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위계 질서화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A 보겠습니다. 자, A에 보니까 아니 오화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오화가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또 동사 왔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화 나왔다는 것은 뭔가를 나열하고 있다. 그렇죠? 유사한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독해할 때 있죠. 이 consider 나오면요. 뭔가를 고려해서라는 뜻은 뭐냐면 예를 드는 거야. 예시. 이 예시야, 예시. 그럼 또한 예시를 들어보라 했으니까 A 앞에 뭐 나와야 돼? 하나의 예시가 나와야 됩니다. 예시가 나오고 또 예시 나오는 거죠. 자, when you get frustrated with your kids and end the argument with because I said so. 자, 여러분이 get frustrated with 하면 누구에게 실망하다 뜻이죠? 누구에게 실망하다, 좌절하다 이런 뜻이겠죠? 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실망을 해서 논쟁을 딱 끝장낼 때, 논쟁을 딱 끝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시죠. 뭐라고 말하면서 야,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하고 어째? 이렇게 딱 논쟁을 딱 종료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A 보세요. A가 제일 앞에 나오기는 좀 뭐하죠? 왜냐면 여기서는 뭐야? 예를 드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의 신념을 유지하고 일반적으로 더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위계 질서화한다는 거죠. 위계 질서가 있으면 우리 기분이 좋지, 그지? 내가 선배니까 후배를 좀 막 대하고 말이죠, 그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지? 네, 그게 기분 좋은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건데, 자, 이 A에서는 그런 예시가 갑자기 나왔어요. 예시가 첨가되니까 A가 먼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B 보겠습니다. You are reacting to a threat. 여러분요, 당신은 어떤 위협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당신의 타고난 위계 질서라는 생각에, 당신의 위계 질서 생각, 의식, 당신의 타고난 위계 질서라는
의식의 위협에 당신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On the road, 도로, 그 도로 위에서는 했습니다. 그 도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더 플러스 앵구조죠? 더 플러스 명사가 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글 앞에 도로가 한번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시문에 도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B도 제일 앞에 나올 수가 없다. C를 보겠습니다. C를 보게 되면 어때요? 자, on the highway가 나오면서 고속도로 나오네, 그죠? 아, 도로가 여기서 나오네, 그지? 네, 좋습니다. C부터 읽겠습니다. 하지만 나왔습니다. 하지만에서 역접이 나오고 있어요. 그 역접이. 역접이 있다는 것은 제시문하고 뭔가 반대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제시문은 뭐야? 아, 우리는 그쵸?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신념을 유지하고 더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자, 위계 질서를 만든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위계 질서를 만든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 세상 속에 우리의 위치, 우리의 내 자리를 infringe on 하게 되면요. 침해하는 겁니다. 침해하다. 이건 뭐야? 위계 질서를 어긋내는 거지. 위계 질서를 파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침해하는 거니까. 세상 속에 우리 위치, 이게 뭐야? 이게 위계 질서네요. 그죠? 위계 질서. 세상 속에 우리의 위치, 이게 위계 질서네요. 이것을 누군가가 깨버리면 그리고 또 우리의 이해를 깨버리면 우리 이해를 침해하면 어떤 이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 우리가 이해가 어떻게 되죠? 세상이 어떻게 작동돼요? 위계 질서처럼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이해를 누군가가 짓밟고 침해하게 되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고 반응한다는 거죠. 바로 화가 나는 거지, 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후배가 여러분한테 반말하고 바로 차봐요. 어떻게 해요? 이성적인 거 잊어버리고 바로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게 되는 거지. 왜? 우리 위계 질서라는 것을 몸에 타고났기 때문에. When someone cuts you off,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새치기를 합니다. cut you off. 새치기 하는 거야? cut you off on the highway and the road.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새치기 탁 하는 거야.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cut someone off 하면요. 끼어들다 뜻이야. 누군가가 고속도로에서 당신에게 끼어들게 하고 road rage. rage가 분노야. 분노. 자, 여러분들 누가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로에 분노가 생기는 거지. 도로상의 분노. 그 road rage라고 그래. kick in. 이 kick in이라는 것은 이것도 중요한 수건인데요. 시작되다라는 얘기야. 시작되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도로상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자 끼어들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분노가 생기잖아. 분노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분노가 올라와요. 그죠? 네. 여러분 나중에 운전해 보세요. 갑자기 누가 막 끼어들어요. 그죠? 쥐가 뭔데 날 끼어들 이렇게 생각난단 말이야. That's your conscious mind saying. 자, 이러한 도로 분노가 시작이 될 때 그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적인 생각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Who are you to cut me off? 네가 누군데 나한테 끼어들어? 이렇게 마음속에서 소리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C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 다음에 A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또 O와 컨셉이 왔으니까 또 다른 사례, 또 다른 예를 드는 거거든. 근데 또 다른 예를 든다는 것은 도로 상황의 예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또 새로운 예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B에 보면 어떻게 돼요? B에 보면은 아직까지 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사례가 이건 이제 아이야 자기 자식과의 문제는 그치? 이건 도로 상황이 아니니까 도로 상황이 나온 다음에 또 새로운 사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C 다음에 B가 나와야 되겠죠? B 다음에 A가 나와야 되겠죠? C, B, A가 되겠다, 그죠? 자, B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바로 뭡니까? 위협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네가 누군데 나한테 끼어들어 이거 아니야, 그죠? 그건 바로 그 현상은 당신은 어떤 위협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위협이죠? 당신의 타고난 위계 질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누군가가 위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협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로상에서 우리는 모두 다 all equals. 도로상에서는 다들 동등하잖아요. 그렇죠? 다 동등하단 말이에요. 동등하니까 어떻게 돼요? be supposed to. 뭐 해야 한다. 동등하니까 누구나 뭐 play by the same rules. 똑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cut someone off. 누군가에게 새치기, 끼어들기 한다는 것은 바로 위반을 하는 것이죠. 그 규칙들을 위반하는 것이고 자기가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죠. 되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A 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어떤 사례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절망을 하고 이 논쟁을 끝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요 말로, 그죠? 논쟁을 딱 끝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또는 사무실로 본다면, 사무실에서 비슷한 예를 본다 그러면 내가 사장이니까 하고 이제 대화를 딱 종료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In these moments, 이러한 순간에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멈추고 이쪽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regress라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생물학적 경향, 어떤 경향이죠? 그 위기의 질서를 다시 재확인하는 여러분의 생물학적 경향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stop 다음에 ing 왔고 요 end로서 여기 stop하고 이렇게 경치가 되고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CBA가 되겠습니다. 됐점들?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See you next time. 네, bye. 네, 자, 순서 문제입니다. 자, 제시문을 먼저 읽고 제시문 뒤에 뭐가 나올지 예측하시고 그 다음에 A, B, C에서 문장 연결이나 지대명사 그게 없다면 사건 발생 순서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제시문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once a nail is hammered in, there's friction that holds it in place. 이게 once란 단어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왔죠. 이럴 때는 once가 접속사로 사용되어서 일단 뭐뭐 한다면 뜻입니다. 시작. 일단 뭐뭐 한다면 이렇게 조건의 개념으로 해석해 주세요. 어떤 못 하나가 망치로 박히게 된다면 뜻이죠. 해머니까 망치로 때려서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못 입장에서는 뭐야? 망치로 맞게 되는 거니까 수동태가 되겠죠. 못이 망치로 박히게 되면 it is the friction that holds it in place. 이때 it이 누굽니까? 이 it은 바로 못이죠. 못을 제자리에 위치시키는 것. hold something in place 하면 뭐뭐를 제자리에 두게 하다 뜻입니다. 못을 자기 위치에, 제자리에 박히게 또는 제자리에 위치하게끔 하는 것은 바로 마찰이라는 뜻이죠. 마찰. 그럼 여기서 it is that 바로 강조문입니다. it is that은요. 이 세 단어를 뺐을 때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 바로 강조 구문이랍니다. 이 세 단어 빼고 해석해 보세요. friction holds it place. 괜찮죠? 그래서 is that 강조 구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못을 제자리에 있게끔 하는 것은 바로 마찰이다. friction is the force.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다. 어떤 힘이냐면은 arises. 발생하는 힘입니다. 언제 발생합니까? When two surfaces are sliding or trying to slide against each other. 두 개의 표면이 자, 미끄러지고 또는 미끄러지려고 할 때 발생하는 힘이 마찰이라는 거죠. 그것도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against them, 저항하면서 보세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보세요. 자동차가 이렇게 도로 위를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동차예요. 자, 자동차 이렇게 간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표면, 자동차 바퀴의 표면이 있고 도로 표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의 표면이 against가 뭐야? 서로 저항해서. 이게 against가 저항해서 뜻이야.
저항에서 미끄러질 때 발생하는 힘이 마찰, 그렇죠? 마찰이라는 뜻이야. 자동차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하고 도로는 어떻게 해? 도로, 길바닥은 어떻게 돼?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죠? 예.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 그렇지? 서로 어떻게 미끄러지는, 서로 저항해서 미끄러질 때 생기는 힘이 마찰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자, A 볼까요? The force it would take to stretch the nail is much larger than the friction forces on the surface. 자, 볼게요. The force 힘이다, 그죠? 어떤 힘이죠? 여기에 주어 동사가 왔네요.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사용되겠죠? 네. It would take to stretch the nail. 그 못을, stretch가 무슨 말이야? 늘리는 거죠. 그 못을 늘리는데 소요되는 힘. 우리가 이런 말 배웠죠. It would take, 그 다음에 it take 다음에 뭐가 나오고 투동사 오죠. 투동사는데 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의 비용이 필요하다 할 때 it would take blah blah to 동사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자, 그 못을 늘리는데 소요될 수 있는, 그죠? 소요될 수 있는 그 힘은 훨씬 더 크다. 뭐보다? 마찰보다. 어떤 마찰 힘이야? 그 표면에 존재하는 그 마찰 힘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뭐에 대해서? 그 전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힌트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것 때문에 쉬워진 거야. The former가 뭐야? 전자야. 전자. 여러분들, 전자가 있다면은 뭐가 있겠어요? 후자가 있겠죠. 맞아요? 후자는 영어로 the lat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latter 이렇게 이게 후자예요. 그럼 전자가 있다는 것은 후자가 있으니까 뭔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전자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it's the friction with which we need to concern ourselves. 바로 마찰이다. 무슨 마찰? 우리가 concern oneself with입니다. 원래 concern oneself with입니다. with가 원래 여기 있던 거야. 여기 있던 건데 앞으로 나간 거야. 얘가. 자,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가려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 있던 것이 앞으로 간 거거든요. concern oneself with 하면 어디에 걱정하다, 그쵸?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 뜻이다 이거. 그리고 마찬가지 with를 뒤로 빼봐. with를 뒤로 빼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it is, which에서 이것도 강조 구문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 대시였는데, 그쵸? 앞에 사물이니까 that 대신에 which 쓸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 that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답에는 전치사를 쓸 수 없다. 관계대명사 대답에는 전치사를 쓸 수 없거든. 그래서 with that 하면 틀리니까 with which 쓴 거예요. 그럼 만약에 with를 뒤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보내면 that을 쓸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강조구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문장은 we need to concern ourselves with the friction 되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마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A가 맨 먼저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전자 후자를 쓸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A가 맨 먼저 나올 수가 없다. 자, B를 보겠습니다. If you try to pull apart two blocks of wood that have been nailed together, the wood fires grip the shaft of the nail. 여러분이 만약에 pull apart 하게 되면 뭐야? 분리시키다는 뜻이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 분리시키다. 뭘? 두 개의 블럭의 나무를 어떤 나무야? That have been nailed together. 함께 못이 박혀 있는 두 블럭의 나무를 분리시키려고 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 나무 두 개의 블럭이 있어요. 못을 박았어 이렇게. 오케이. 맞죠? 네, 못이 박혀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분리시키는 거야. 이렇게. 응? 한쪽을 위로 당기고 하루 밑으로 당겨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할 때 the wood fibers. 자, 이 나무의 섬유질이 나무죠. 이렇게 당겼을 때 나무의 섬유질이 있어요. 나무의 섬유질이 grip 꽉 잡아요. 뭘? 그 못의 shaft. shaft가 뭐죠, 여러분들? 축이죠, 축. 못의 축입니다. 그 나무의 섬유질이 이거 당기려면 어떻게 당기려고 그러면은 이 나무의 섬유질, 나무의 그 섬유질 있죠, 그죠? 네, 나무의 그 섬유질이 못의 축, 이 축이잖아, 못의 축, 그죠? 네. 못의 축을 꽉 잡는다는 거지, 그죠? 안 빠지려고, 그죠? 나무의 축, 나무의 그 뭡니까? 이 섬유질이 이 축, 이 못의 축을, 이 축이죠, 이거 중앙에 박혀 있는 축, 이 축을 꽉 잡는다는 거지, 그죠? 그립 꽉 잡아요. 이 못은 뭘 느끼죠? 그 못은 뭘 느껴요? 어떤 힘 하나가, 어떤 힘이 자기를, 그쵸? 자기를 어떻게 rip apart, 찢어내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죠? 어디에 따라서? along its length, 자신의 길이에 따라서. 그 자신의 길이, 그죠? 자신의 길이에 따라서 feel이 뭐야? feel이 지각동사다 이거? 요거 지각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ing 올 수 있죠? 네,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동사 원형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rip apart 하면 찢다. 그러니까 이 못은요. 이거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못은 어떤 느낌을 들까요? 어떤 하나의 힘이 자기를, 그렇죠? 네, 못을 찢어 버리려고 하는, 그렇죠? 찢으려고 하는 그런 힘을 느낀다는 거지. 자기 이 못의 길이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텐션, 장력이라 부른다. 우리 표면 장력이란 말 들어보세요. 과학 시간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힘을 장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됐나들? 장력을 부른다. 좋습니다. 여기서 전자 후자를 잡을 게 없어요. C 보겠습니다. 당신의 실험은 이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실험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C도 제일 먼저 나올 수 없죠. 갑자기 이 얘기 나왔는데, 그렇죠? 이 얘기 하는데 갑자기 뭐 실험이 왜 나와요? 실험이. 그지? 그래서 C가 제일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실험은 이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에서. 오마이갓, 여기 두 가지 나왔네요. 그러면 두 가지에서 전자, 후자가 나눠지겠지, 그지? 요게 하이라이트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C 다음에 A가 와야 돼. C 다음에 A. 알겠니? C 다음에 A가 와야 돼. C 다음에 A가 나오는 게 있어요. CA. CA 두 개네, 그죠? 근데 C가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그랬지, 그지? 맞죠? 그럼 답은 어떻게 해요? 3번 되겠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여러분 고이 여러분 풀 때 이 문제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어법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the former라는 거죠. 이 단서 하나 가지고 끈질기게 물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 문제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렇지만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풀어나가는지를 또 배우셔야 된다는 거야. 알았죠? 네. 자, 이 고3 문제와 맞먹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실험은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뭐냐면 either A or B다, 그렇죠? or B 해서 A와 B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죠. A 한번 볼까요? 그 못이 stretches, 늘어나서 반으로 쪼개질 수 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장력의 힘이 너무 크다는 거죠. 못의 힘에 비해서 4가 뭐야? 뭐에 비해서 너무 뭐하다. 그러니까 장력의 힘이 너무 크다는 거죠. 못의 힘보다도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이 못이 늘어나서 반으로 쪼개질 수 있든 아니면 그 못이
느슨해진다. 느슨해진다. 왜? 그 마찰력이 어떻게 돼? 마찰 힘이 극복되어지기 때문에 마찰의 힘이 극복되어지기 때문에 못이 느슨해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자, 그 C 다음에 A가 와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못이 느슨해지는데 소요되는 힘이 어떻게 해요? 그 표면 위에 있는 마찰 힘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C 다음에 바로 A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걱정할 것은 뭐야? 마찰이다라는 얘기죠.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B, 그 다음에 C, A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See you next time. 네, 바이. 자,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자, 문장 삽입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또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측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앞에 지시대명사라든지 그 다음에 문장 연결어 잡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건 발생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자, normally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싶어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가령 밀을 구매하죠. 뭐 하기 위해서? 빵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petrol. 자, 휘발유를 그쵸? 구매하죠. 왜? 자동차 굴리려고.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한다는 얘기죠. 네, 가보겠습니다. The traditional bank manager in the 1950s was usually a respected pillar of the community. Cautious, careful sort of person who probably went to bed early and didn't drink too much. 자, 전통적이니까 옛날에 은행장이죠. 은행장입니다. 옛날의 은행장이죠. 1950년도의 은행장은 보통 존경받는 하나의 기둥이었습니다. pillar, 기둥이었어요. 어디? 한 지역사회의 기둥이었다는 거죠. 은행장 하면.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아주 세심한 종류의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이었냐면 분명히 일찍 잠을 자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던 그러한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but 나왔죠? 네, 시간의 흐름 구조입니다. 시간의 대조야. 하지만 1970년도부터는 새로운 종류의 은행장이 나타났죠. 즉 시끄럽고 그 다음에 화려하고 그 다음에 거만한 뜻이죠. arrogant 하면 거만한 뜻이죠. 이러한 은행장들이 어때요? love taking big risks. 자, 큰 위험을 무릅쓰는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됐죠? day 나왔습니다. day 나왔으니까 day의 정체를 밝혀야 되겠죠? 정체를 밝혀. day 그대로 day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수능에 지금까지 day 나와서 어떻게 돼요? 네, 어떤 아이들은 대부분 day 같은 day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day가 받는 day가 다른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체를 밝혀라. 어렵죠? 정체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들은 원했다는 거죠. 뭘?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get rich. 자, get 플러스 형용사죠. 자, 시작. get 플러스 형용사가 되면 뭐뭐 하게 되다. 시작. 뭐뭐 하게 되다가 돼요. quick 또는 quickly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재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blow their money on fast cars and expensive champagne. 자, blow라고 하는 것이죠. blow라는 단어가 뜻이 많은데 뭐 불다라는 뜻도 있고 하는데 낭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낭비하다. 그들의 돈을 어디에다가 낭비해요? blow A on B 하게 되면 A를 B에다가 낭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자, 돈을 어디? 빠른 자동차, 뭐 스포츠카라든지 그 다음에 값비싼 샴페인 사는데 돈을 막 낭비했다는 거죠. 자, 2번 볼게요. They made their money. 그들은 그들의 돈을 벌었어요. 뭘 통해서? What's called 하게 되면요. 소위 말해서라는 얘기죠. 그죠? 소위 말해서 speculation 하게 되면 투기야, 투기.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but
when people speculate. 하지만 사람들이, 그쵸? 하지만 사람들이 투기를 하게 될 때 그들은 물건을 사죠. 심지어 언제요? 그들이 have no interest in using them. 뭐죠? 자, 그것을 이때 그것이 뭔데? things죠? 그것을 사용하는데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물건을 구입합니다. 자, 여기 투기 나왔죠.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 하지만 투기를 할 때, 자, 뭔가가 이상하죠? 네, 뭔가 왜 이상해요? 투기 나오는데 투기 나왔으니 안 되죠. 그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투기가 아닌 정상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한번 보세요. 제시문에 시작. 보통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합니다. 사용하고 싶어서 구매한다.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때 대의가 누구야? 바로 이때 대의가 예. 자, 여기 볼게요. 네, 이때 여기 3번에 들어갈 게 누구야? 3번에 들어갈 게 바로 아까 말했던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필요하기 때문에 물건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투기를 할 때는 했으니까 투기와 반대 상황인 것이 바로 요거죠.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데 자,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하지만 사람들이 투기할 때는 물건을 사는데 사용하는데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도 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요. a load of라고 하는 것은 많은 뜻이죠. 많은, a load, 많은. 자, 이때 대의가 누구야? 마찬가지 투기꾼들이죠. 자, 그들은요. 많은 밀을 구매합니다. 단지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밀값이 어떻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많은 밀을 구매합니다. 언제? 이 가뭄이 예측이 될 때 어디? wheat growing areas 밀을 재배하는 지역에 가뭄이 예견될 때 그 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많은 밀을 구매합니다. 이게 투기꾼이잖아요. 그죠? If their guess, 만약 그들의 추측이 맞다면 그들은 나중에 그 밀을 판매합니다. 어떤 이익을 받고 판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저 문제 좀 쉬웠다. 그지? 오케이. See you next time. 네.